자, 이번 해설에서는 정말이지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한 사람의 뼈아픈 개인적 배신이 어떻게 오늘날 현대전의 인프라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기술 제국의 탄생으로 이어졌는지 그 기원을 아주 탈탈 털어볼 건데요.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가장 감정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결혼식을 올리고 10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딱 도착했어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문을 나서며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어제까지 피를 나눈 형제 같았던 동료들이 나를 회사에서 완전히 쫓아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와, 진짜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2000년 9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신혼여행을 떠난 바로 그 틈을 타서 피터 틸이 주도한 이사회 쿠데타가 터진 거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하루아침에 CEO 자리에서 해임된 머스크는 시드니 공항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화면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권력을 완전히 다 뺏긴 채로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쫓겨났던 페이팔이 이베이에 매각되면서 머스크 손에 무려 1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거금이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아도 당장 개인 섬이나 요트를 사서 은퇴했을 텐데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돈을 자기를 배신한 세상에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일종의 판돈으로 쓰기로 결심하죠. 그 판돈으로 세운 원대한 계획이 뭐였냐고요? 바로 로켓을 사서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남는 미사일 좀 팔라고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비웃음거리만 됐습니다. 러시아 관료들은 우주 기술이 무슨 부잣집 꼬마 장난감이냐며 폭언을 쏟아냈고, 심지어 한 관료는 머스크의 구두에 대놓고 침을 뱉기까지 했어요. 말 그대로 철저하게 굴욕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분노에 찬 머스크는 그래? 그럼 남의 로켓 안 사고 내가 직접 만든다 라고 다짐합니다.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전매 특허죠. 제1원 사고법을 꺼내듭니다. 로켓을 알루미늄, 티타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원자재 요소로 싹 다 분해한 다음에 바닥부터 원가를 하나하나 다시 계산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 결과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로켓 한 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실제 원자재 가격이요. 당시 로켓 판매가의 단 2%, 겨우 2%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럼 나머지 98%는 뭐냐? 전부 기존 항공우주 기업들의 중간 유통 마진이랑 쓸데없는 비율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냥 엄청나게 비싼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꺼내든 칼이 바로 극단적인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거 간단히 말하면 나사 하나부터 로켓 껍데기까지 외부에서 절대 사오지 말고 우리 공장 안에서 직접 다 깎아서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오늘 아이디어를 내면 내일 무조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머스크의 그 엄청난 속도를 외부 업체들은 절대 맞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완벽한 통제력을 얻기 위해 아예 공장 바닥에 텐트를 치고 먹고 자면서 일했습니다. 자, 근데 상황이 여기서부터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8년을 한번 보시죠. 스페이스X는 내리 3번이나 로켓 발사에 실패하면서 허공에 돈을 날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테슬라마저 생산 비용이 폭등하면서 파산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졌죠. 머스크가 쥐고 있던 2천억 원의 판돈이 완전히 말 그대로 영원히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벼랑 끝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자다가 구토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이때 주변의 모든 조언자들이 머스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살리려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서 남은 자금을 몰아줘야 한다고요. 하나를 살리거나 둘 다 잃거나 라는 잔인한 선택지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머스크가 그 포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푼돈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두 회사에 반반씩 나눴고 기적처럼 4번째 로켓 발사에 성공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만든 액체 연료 로켓이 궤도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불과 며칠 뒤 나사로부터 16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계약을 따내며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지옥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 머스크 대 틸, 절대 권력을 향한 두 가지 다른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온몸에 기름 묻혀가며 공장을 뛰어다닐 때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머스크를 내쫓았던 그 옛 라이벌, 피터 틸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흥미롭게도 그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보를 비교해보면 현대 기술 전쟁의 축소판이 딱 보입니다. 머스크는 로켓 쏘고 자동차 만들면서 눈에 확 띄는 아주 요란한 하드웨어 제국을 세우고 있었죠. 반면에 피터 틸은요, 대중의 시선은 철저히 피하면서 어둠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정보 시스템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소프트웨어 제국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표에 정리된 이들의 전선을 한번 볼까요? 피터 틸이 세운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그냥 평범한 기업이 아닙니다. CIA나 FBI 같은 전 세계 최고 정보 기관들의 브레인, 즉 뇌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어요.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머스크와는 다르게 틸은 철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권력과 정보의 흐름 자체를 장악해버린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았던 머스크의 물리적 하드웨어들이 결국 틸의 데이터 구역을 침범하기 시작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를 굴러다니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자동차는 사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는 거대한 카메라망이잖아요. 자율주행을 한답시고 현실 세계에 엄청난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순간 피터 틸이 독점하려던 데이터 제국에 거대한 도전장을 들이민 꼴이 된 겁니다. 다음 파트, 새로운 기술 초강대국. 민간 인프라가 국가를 대체할 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가장 결정적인 결론인데요. 자동차와 로켓을 넘어선 머스크의 그 엄청난 통제 효과, 수직 계열화가 결국엔 민간 기업이 일국의 인프라를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결과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기존의 인터넷 케이블 같은 통신망은 미사일 한 방이면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지구 저궤도에 촘촘하게 띄워놓은 스타링크 위성망은 땅에서 터지는 폭격에 완벽하게 면역력이 있었죠. 한 국가의 군대조차 쩔쩔매던 통신 마비 사태를 일개 민간 기업이 우주에서 단번에 해결해버리면서 전쟁의 판도 자체를 뒤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출되지 않은 CEO가 글로벌 분쟁의 킬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이 현상에 대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엄청난 권력의 이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머스크가 군사작전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의 스타링크 접속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던 사건 기억하시죠? 국민의 투표로 뽑힌 적도 없는 일개 기업가가 국가 간 전쟁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게 된 현실.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결국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낡은 정부 시스템을 완전히 뛰어넘어버린 기묘하고도 거대한 공생완계입니다. 머스크가 하늘과 땅에 수만 개의 눈과 귀를 심어서 글로벌 하드웨어망을 깔면 피터 틸의 소프트웨어가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뇌력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2000년에 페이팔에서 서로 권력을 두고 다투던 두 명의 천재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기술 요새를 완성해버렸네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스마트폰, 그리고 매일 타는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그 편리함에 취해 무심코 남기는 수많은 데이터 흔적들. 과연 오늘 하루 누구의 거대한 성벽을 쌓아올리는 벽돌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술이 만들어가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면의 흐름을 읽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